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순항 중입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인데요. 또한 KF-X는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예정입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입니다. 현재 한국의 스텔스 제조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체 설계는 12번의 수정을 거듭해 스텔스기의 형상을 띠고 있고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패드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X의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 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이 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이며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최신 스템스 기술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 기술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KF-X 배치 2형부터는 더욱 발전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성능으로 KF-X의 모든 성능을 단정짓기는 설부른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KF-X 개발과 동시에 또 다른 핵심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레이더라고 하는 AESA 레이더를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군사 강대국들은 AESA 레이더 관련한 기술 확보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AESA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멀찍이 앞서 있고 하드웨어 성공 단계인 유럽, 러시아, 중국은 그 뒤를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하드웨어는 10년 이상 관련 소프트웨어 장비를 포함하면 20년을 앞서고 있다는 평입니다. 위상 배열 전자주사 레이더는 AESA와 PESA 레이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원리는 다르지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들 전자식 레이더 구조를 대략 세 부분으로 분류하자면 맨 앞에 위치하면서 1000개 이상의 방사 모듈이 박힌 안테나부, 그 뒤에 위상 배열 구동부, 그리고 맨 뒤에 레이더 관련 전자장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AESA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ESA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 대비 몇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모두들이 모두 독립적이라 몇 개 모듈이 고장나도 레이더 작동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AESA는 기계적 구동부가 없으므로 고장이 잘 안 나기로 유명합니다. 고장 간격 주기가 기계식의 5배 길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따른 전투력 손실이 적습니다. 또한 모듈들이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방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이 재밍에도 아주 강하고 탐지 각도를 좁혀 모은 레이더파를 방사원에 송신해서 재밍을 걸 수 있는 강력한 ECM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산 AESA에 국한된 것이지만 레이더파 방사 자체가 무기가 되는 무시무시한 고성능 HPM과 EA 능력도 있습니다. 이는 AESA 레이더 자체가 전자전 무기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반대로 기존에는 탐지가 어려웠던 상대방의 미세한 레이더파도 증폭해서 탐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ESA는 적용 방법에 따라 아직도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목적에 따라 레이더 주파수 변형이 가능하므로 기존에는 탐지가 어려운 지상에 밀착해서 날아오는 순양 미사일이나 UAV, 그리고 낮은 RCSB 행체 대상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모두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레이더파를 나누어 대지상, 대공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사각도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주사각도를 좁힐 수 있어서 탐지거리도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듯 기존 레이더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 AESA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ESA 레이더를 최고의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そうやって普通に触れていくうちに、だんだん自分の中では普通になってきていたんです。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에 추가적으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AESA 레이더를 더욱 강력하게 개발 중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ESA 레이더의 원리는 잠자리 눈에서 차가 나였고 만에서 3만 개의 난론으로 구성된 보관을 가지며 난론들은 3차원 구조로 높이 및 각도가 상이한 곳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ESA 레이더에는 송수신 모듈이 500에서 1500개가 방위각과 고각 방향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이 잠자리의 난론들처럼 각각의 목표물들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이지스함의 AESA 레이더는 1000k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도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15K의 AESA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AESA 레이더도 이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AESA 레이더 개발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레이더의 최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개발은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의 유출을 언급하고 있고 AESA 레이더 외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한국이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아무리 한국이 전자강국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홀름과 같은 모듈 1088여 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모듈마다 레이더 팔을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하는데 눈이 1088개인 셈입니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탐지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AESA 레이더는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일정 고도로 비행하도록 제어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첨단 기술입니다.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장에서 적을 먼저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과 같은 다양한 탐지, 정찰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신호 처리 기술의 진보로 다중 주파수 신호에 대한 동시 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적어도 고속 비행과 야간 및 모든 날씨에서 안정적 비행을 위해 지형 추적 기능이 발전되었는데요. 지형 추적 기능의 발전으로 지형 마스킹을 통한 생존 가능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지형 추적을 수행하며 밀리초 단위로 하나 이상의 밤을 전자식으로 조종하여 전방에서 동시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지형 추적 기능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조종사의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특성상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은 필수 사항이 된 것입니다. 최근 발전되는 기술에는 정밀 타격 및 실시간 표적 추적으로 식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의 공중에서 발생되는 위협들은 레이더의 반사 단면적이 작고 저고도 및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형태의 체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공중에서의 발생되는 위협으로 다양한 탄도탄 및 초고속 스텔스 전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에 따른 소형화, 고속화, 기동력 증가 및
패턴의 다양화로 공격 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센서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파드를 탑재하여 운영되어 왔지만 장비 탑재 시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되고 장애 발생 시 독립 센서 운용으로 인한 대체 장치가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를 볼 때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AESA 레이더를 이용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 도입은 국방력을 향상시킬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첫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한 이후 2023년 KF-X 시제기에 탑재해서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주관하고 한화가 제작을 하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의 레이더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고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 정도로 소형화했는데요. 모두 개당 단가는 4,500만원으로 그랜저 풀옵션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비쌉니다. 이 모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입니다. 2026년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국산화를 85%까지 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완전 국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군사 강국들이 이룩해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가는 길은 자주국방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